미국은 이제 광산 하나를 여는 게 목표가 아니고 광산과 정제, 금속화, 자석, 최종 부품 이 전체 공급망을 미국과 동맹국 안에서 다시 만들려는 겁니다. 왜냐? 다시는 국가 안보가 한 나라의 공급망에 묶이지 않기 위해서죠. 실제로 G7도 최근 핵심 광물과 히토류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공동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전 세계 광물을 차지한 이유 광산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남들이 돈이 안 된다고 포기한 산업에 30년 동안 꾸준히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투자의 결과가 세계 공급망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투자해서 100% 수익 나고 수익률 또한 100%인 그런 투자. 이게 이미 전부 다 맞다면 여러분들 전부 다가 워렌 버핏입니다. 솔직히 더하죠. 그런데 수익률이 조금은 낮더라도 꾸준히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큰 수익률을 한 번에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큰 투자 수익률,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시장의 침체기, 변동성, 리스크들을 전부 다 이겨낸 결과입니다, 여러분. 네, 헌터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최근 들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융주와 방산주 그리고 전력주 종목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수익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진입하신 분들 수익 너무나도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영상처럼 단순히 종목을 알려드리는 영상이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 동안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 보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장은 AI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AI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주, 원전, 냉각 전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AI도 결국에는 재료가 있어야 돌아갑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전기차, 그리고 국방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미사일, 전투기, 드론, 잠수함, 그리고 현재 반도체 주가들이 엄청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AI 반도체 장비 또한 단 하나의 핵심 광물이 있어야 돌아갑니다. 바로 히토류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왜 중국을 견제하고 있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반도체 때문이다, AI 때문이다, 그리고 군사 패권 때문이다. 네, 전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는 더 원초적인 문제가 있죠. 바로 공급망입니다, 여러분. 공급망을 장악한 나라는 산업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산업을 장악한 나라가 군사력을 장악을 하죠. 그리고 그 군사력을 장악한 나라가 세계 패권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단순히 반도체 싸움이 아니고 AI 싸움이 아니고 바로 이 히토류, 광산에서 시작되는 패권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석유가 힘이 있었습니다. 석유가 있어야 자동차가 움직이고 비행기가 뜨고 공장이 돌아가고 전쟁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는 석유를 가진 나라가 강했죠. 그런데 21세기 들어서는 다릅니다. 이제는 리튬이 있어야 배터리를 만들 수가 있고 히토류가 있어야 고성능 자석을 만들 수가 있고 흑연이 있어야 배터리 음극재를 만들 수가 있고 구리가 있어야 전력망을 깔 수가 있고 텅스텐과 안티모니가 있어야 방산 부품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지금 시대의 석유는 석유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리튬과 구리, 히토류, 흑연, 니켈, 코발트, 텅스텐, 안티모니 이 모든 것이 바로 새로운 석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광물들이 땅속에만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석유를 보면 답이 나오죠. 석유를 정제해서 팔았던 인물, 바로 스탠다드 오일의 록펠러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인물을 봤을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광물에 주입을 해보면 이런 광물을 채굴하는 것보다는 정제와 가공해서 돈이 된다라는 거죠. 즉, 히토류를 땅에서 캐는 것보다는 그거를 분리하고 정제하고 연구 자석으로 만들고 산업용 부품으로 바꾸는 게 훨씬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누가 장악을 했습니까? 바로 중국이 장악을 했죠.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2026년 핵심 광물 전망에서 중국이 주요 전략 광물 20개 중에 19개에서 최대 정제국이 되었고 평균 정제 점유율이 약 70%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미국이 광산을 갖고 있어도 정제를 중국에 맡기면 결국에는 중국 손을 거쳐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광산이 제일 많이 나는 나라 어디입니까? 호주죠. 호주가 광산을 많이 갖고 있어도 정제를 중국에 맡기면 결국에는 중국이 병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도 광물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캐나다가 광물을 캐더라도 가공을 중국에 맡기면 이 마지막 캐나다 광물의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전기차 회사가 있습니다. 공장은 미국에 있고 브랜드도 미국 기업이고 판매도 미국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흑연과 리튬 그리고 히토류 자석 공급망이 중국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완전한 미국 기업입니까? 아니죠. 중국이 수출을 막으면 생산은 흔들립니다. 방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미국 방산 기업이 미사일을 만들고 전투기를 만들고 레이더를 만들고 드론을 만들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중국에 묶여 있으면
미국 국방용도 결국 중국 공급망에 노출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정신을 차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국가 안보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돈을 더 주더라도 반드시 미국과 동맹국 안에서 만들어야 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광산만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광산과 정제, 분리, 금속화, 자석 제조, 배터리 소재, 그리고 최종 부품, 이 전체 밸류 체인을 다시 가져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국무부도 2026년 핵심 광물 장관 회의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핵심 광물과 히토류 시장을 재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한 가지가 있죠. 정부가 움직이면 돈도 움직입니다, 여러분. 투자는 항상 돈의 흐름을 봐야 되죠. 개인이 좋아한다고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고 정부 예산이 들어가고 기업 투자가 들어가고 공급망이 바뀌고 수요가 구조적으로 커질 때 진짜 큰 사이클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 광물이 바로 그 구간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광산 기업들을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뉴몬트라든지 퍼스트 매제스틱 실버, 그리고 파나메리칸 실버, 헤크라 마이닝, 이런 것들 전부 다 수익이 나와주었죠. 그런데 이런 광산과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금 슬슬 움직이는 그 구간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광물과 관련된 기업들,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처럼 사람들이 열광하지도 않죠. 그리고 매일 뉴스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기업들을 좋아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셨을 때 처음 들어보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투자에 있어서는 저는 누구나 다 아는 기업에는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고 새로운 비전이 있고 앞으로의 전망이 괜찮은 기업에 항상 투자를 해오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오고 있냐? 여러분, 현재 승률만 보시더라도 95% 이상의 승률과 적게는 수십 퍼센트, 많게는 수백 퍼센트의 수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영상에서 다루지 않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 중인 이 홈페이지 칼럼에다가 항상 업로드를 해두고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되어 있는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매주 올라오는 이 칼럼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칼럼에는 제가 아이렌을 10불에 올려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얼마입니까? 40불대죠. 무려 300%에서 400%분의 상승률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의 한 종목인 앱셀레라 얼마에 올려다 드렸습니까? 4불대에 올려다 드렸죠. 그런데 지금 7불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테라울프 11달러에 올려다 드린 뒤 현재 얼마입니까? 25불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시더라도 적게는 100%에서 많게는 300%, 400% 이상의 수익률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오늘도 업로드가 되니 꼭 한 번씩 칼럼 확인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이 핵심 광물을 계속해서 의존하는 순간 반도체도 불안해지고 방산도 불안해지고 전기차도 불안해지고 AI 인프라도 불안해집니다. 결국 미국이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죠. 바로 탈중국 공급망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시장을 어떻게 움직일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처음에는 AI가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에서도 추천을 해드린 퀀타서비스와 MIR 그룹, 이런 전력주들이 움직였습니다. 퀀타서비스 현재 20% 이상의 수익률이 나와주고 있고, MIR 그룹 같은 경우에는 무려 50%의 수익률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전력주들이 움직인 뒤 원전과 데이터 센터, 그리고 냉각, 전력망 이야기가 계속해서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래에는 더 밑바닥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광물 산업.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지만 AI는 전기를 먹는 괴물이죠. 전기를 만들려면 구리가 필요하고, 배터리를 만들려면 리튬과 흑연이 필요하고, 전기차 모터에는 히토류 자석이 들어가고, 방산에는 텅스텐과 안티모니, 그리고 히토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력을 계속해서 생산해낼 수 있는 이 원전에는 우라늄이 필요하죠. 결국 모든 산업의 시작점은 광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선포를 했죠. 에너지 패권 전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핵심 광물을 앞으로 5년, 10년 동안 계속해서 봐야 될 메가 트렌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왜 전 세계에서 이 광물의 공급망을 장악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중국은 갑자기 강해진 게 아닙니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광산을 사고 정제 시설을 만들고 환경 오염을 감수하고 가격 경쟁으로 서방 기업들을 밀어내면서 이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공급망을 무기로 쓰고 있죠. 특히나 최근에도 중국은 핵심 광물 밀수 단속을 위한 신고 핫라인까지 추진하면서 수출 통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처음부터 강대국이었을까요? 아닙니다. 1980년대 중국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1인당 GDP도 낮았고 기술력도 부족했고 세계 제조업의 중심도 아니었습니다. 현재는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중국은 세계 제조업의 중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과 30-40년 만에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국가가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공장이 많아서, 인구가 많아서, 또는
또는 값싼 노동력이 많아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중국은 예전부터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공급망을 자극하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992년도 중국의 최고 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은 이런 말을 합니다.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당시에는 아무도 이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미국 중심이었고 인터넷도 이제 막 시작되던 시기였죠. 히토류는 일부 산업에서만 사용되는 아주 작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덩샤오핑은 달랐습니다. 즉,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움직였다는 거죠. 여러분, 투자도 똑같습니다. 남들이 관심 없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중국도 그렇게 했죠. 당시 미국은 IT 산업에 집중을 했었고 금융 산업도 성장을 했었고 서비스업도 커졌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조용히 광산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제 시설까지 짓기 시작하죠. 한마디로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토류는 광산만 있으면 끝나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광산보다 정제 공장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철광석을 캐왔다고 해서 자동차가 뚝딱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제철소가 있어야 되고 강판을 만들어야 되고 부품을 만들어야 되고 자동차 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히토류도 똑같습니다. 광산은 시작일 뿐이죠. 진짜 돈은 제가 영상 앞에서 말씀드린 정제에서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미국은 이걸 안 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때 당시에 돈이 안 됐기 때문이죠. 히토류를 정제하려면 엄청난 화학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폐수도 많이 발생되죠. 그러면 뭐가 심각합니까? 환경 오염이 심각하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자구에서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중국이 싸게 만들어주는데 왜 우리가 힘들게 하냐,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하나둘씩 생산을 줄였습니다. 정제시설도 닫았죠. 그리고 기술자들은 다른 산업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 중국 정부는 이 산업이 돈이 안 돼도 밀어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수익보다는 미래를 봤기 때문이죠. 전기료까지 지원을 하면서 토지까지 제공을 하고 정제 공장은 계속해서 늘려갔고 환경 부담도 감수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채굴뿐 아니라 정제와 자석 제조까지 공급망 전반을 키워냈고 세계 시장에도 압도적인 영향력을 확보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도 중국이 주요 핵심 광물의 정제 부문에서 매우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다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미국도 안 했고 중국은 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뭘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는 중국이 너무 쌌기 때문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사는 게 훨씬 이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광산이 많은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호주, 광산은 있어서 채굴은 했지만 정제는 전부 다 중국에 맡기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슬슬 공급망이 왜 무서운지 이해가 되시죠? 혹시나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위해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미국 기업이 광산에서 히토류를 캐냅니다. 그런데 정제는 중국, 자석도 중국, 부품도 중국. 이러면 실질적으로 누가 산업을 장악한 겁니까? 중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광산이 있어도 중국 없이는 완전한 공급망을 만들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작년 2025년 이후에 중국은 히토류와 관련 자석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을 했죠. 이 조치는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고 자동차와 방산, 항공우주, 전자산업이 모두 영향을 받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슬슬 미국이 깨닫기 시작했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중국 의존도가 훨씬 심각하구나. 이게 바로 미국이 방향을 바꾼 이유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이제 광산 하나를 여는 게 목표가 아니고 광산과 정제, 금속화, 자석, 최종 부품 이 전체 공급망을 미국과 동맹국 안에서 다시 만들려는 겁니다. 왜냐? 다시는 국가 안보가 한 나라의 공급망에 묶이지 않기 위해서죠. 실제로 G7도 최근 핵심 광물과 히토류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공동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전 세계 광물을 차지한 이유 광산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남들이 돈이 안 된다고 포기한 산업에 30년 동안 꾸준히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투자의 결과가 세계 공급망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100% 수익 나고 수익률 또한 100%인 그런 투자. 이게 이미 전부 다 맞다면 여러분들 전부 다가 워렌 버핏입니다. 솔직히 더하죠. 그런데 수익률이 조금은 낮더라도 꾸준히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큰 수익률을 한 번에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큰 투자 수익률,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시장의 침체기, 변동성, 리스크들을 전부 다 이겨낸 결과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저 또한 계속해서 꾸준히 좋은 종목들 발굴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테니 영상 아래 고정되어 있는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제가 운영 중인 이 홈페이지 칼럼과 헌터리치 클럽 꼭 한 번씩 방문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부족한 헌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와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